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6일이고 월요일입니다. 여기는 베트남 호치민의 이현자입니다. 간단하게 진행상 몇 가지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지난주 금요일날 들어오신 분은 모든 일정 잘 소화하시고 오늘 밤에 한국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카톡 교제하시는 분들은 아무 변화 없이 잘 하고 계시고, 한 분 오늘 화상통화를 저녁에 아마 8시쯤 화상통화를 할 겁니다. 진행이 되면 아마 그분도 4월 일정으로 맞춰서 들어올 거고요. 자, 오늘은 약간 주제가 무거울 수 있는데 편하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저한테 한 3분 정도가 아침부터 상담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제일 처음에 저한테 인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진행이 어떻게 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거 당연히 이제 알려드리는 거니까. 저희들이 진행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제가 이제 보내드리는 이제 그 텍스트들이 있어요. 문서들이. 그래서 저희 회사는 한국에 사무실 없는 것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와서 내일 바로 결혼을 안 한다. 그리고 화상통화를 하고, 화상통화까지는 이제 무료로 한다. 그 다음에 카톡 교제를 하게 되면 카톡 교제하고 계약금으로 해서 500만 원을 입금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그 업체 경비가 1000만 원이고, 그리고 나면 프로필을 어떻게 보내드리라. 보내주시면은 이제 이렇게 쭉 보내드립니다. 그러더니만 한참 한 시간 좀 대화가 없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갑자기 저한테 카톡 교재가 500만 원이냐 하냐. 그럴 수 있죠. 그런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막 하더라고요. 사기꾼이니 미친년이니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기치지 마라 어쩌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돈을 입금을 시키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까? 네? 아니, 제가 한국에 사무실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업체 경비가 1000만 원인데 저희들은 카톡 교제를, 그것도 이유도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도.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카톡 교제 500만 원 받으면 사기입니까? 사기라는 뜻이 뭔지는 알고나 짓거리는 겁니까? 이 새끼는? 제가 방송에 내가도 욕을 합니다. 왜냐? 참 젖같이 생겼어요. 지생이거는 하는지, 돈 없으면 결혼하지 않으면 되죠. 내가 자기 보고 결혼을 하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이거, 제가 왜 이렇게 이런 일에 약간 저하게 하냐면, 본인들은 혼자겠죠. 근데 제가 상담을 하면요, 10분 중에 한두 분은 이런 분이에요. 심한 분들은 비용을 사람 소개시켜주고 돈을 500만 원씩이나 받아먹냐고. 그럼 본인이 스스로 찾으시면 되잖아요. 돈 주기 싫으시면. 저는 돈을 받고 사람을 소개하는 업을. 그리고 또 하나, 본인들은 돈이 없으면 돈을 안 받고도 결혼을 하고 싶을지 모르지만요, 돈 없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을 소개를 시켜줘서, 그럼 소개를 하면 당연히 여자분이 안 하겠죠. 그런 걸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하려면. 그럼 이제 여자분한테도 거짓말,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중매라는 게 거짓말 말하지. 있는 그대로 이 사람한테 전달하고 이 사람 전달하면 중매 못 씁니다. 그렇게 좋은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그 남자야 자기야 마누라 하나 얻는 거지만은 그 부인은 뭔데? 그 여자는 뭔 죄가 있어서 가지고 그런 사람은 결혼해요. 어떤 분은 뜬금없이 그럽니다. 비싸니까 사기다. 비싼 게 어떻게 사기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핸드폰을 사도 삼성 핸드폰이나 애플 아이폰이나 중국의 샤오미나, 예?
비용이 똑같습니까? 사기라는 말 뜻도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 마음에 안 들면 사기입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카톡 교제를, 화성통화까지는 모르는데 카톡 교제할 때는 돈을 받아야 된다. 왜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카톡 교제 하나 연결해주고 뭔 돈을 500만 원씩이나 받냐 그러지만, 그렇게 안 받으면 카톡 교제 100만 원 받고 해줬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들이 나머지 비용을 주면서 저한테 진행을 할까요? 진행 안 해요. 그런 걸 많이 봐왔으니까요, 저는. 나이가 60이 다 됐는데 아가씨한테 그 회사에서는 비싸다, 그 회사에서 기숙사에서 나와라, 따로 우리가 회사에 돈 줄 필요가 뭐 있냐, 그 돈 가지고 내가 너한테 줄게, 이렇게 말하는 신랑들 많습니다. 그런 신랑이 사기꾼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저하고 정식으로 계약서를 안 썼다고 해서 그게 옳은 방향은 아니잖아요. 저는 한국에 사무실이 없다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무실이 있다고 하고 등록을 하는 업체라고 하고 불법을 하면 제가 나쁜 놈이 된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국에 사무실이 없어요. 그거 아시고 여러분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송에도 그렇게 말을 하고 보내드릴 때도 저는 한국에 사무실이 없습니다, 등록증이 없습니다 라고 미리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저한테 사기꾼이라고 하세요? 그냥 뭐가 등록업체죠. 또 하나,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저하고 한 7년, 8년 전부터 인연을 맺어 계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사기를 당하시면, 제가 부당한 일을 하거나 제가 아니다 싶으시면 인터넷에 올리시면 돼요. 제가 그거를 사기 몇백만 원 쳐가지고 제 일생에 이게 사업인데 제가 왜 그거를 못하게 하겠어요? 저 10년째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전에 그냥 저희들한테 기본으로 하시는 업체 비용이 2,500만 원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때 하신 분들은 비싸게 주신 게 맞아요. 근데 그때도 어쩔 수가 없는 게, 그때는 2,500을 받던 3,000을 받던 카톡 교제하고 화상통화하고 교제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몇 달 있다 결혼하는 회사가 저밖에 없었으니까요. 지금 1,000만 원 받아요, 업체 비용. 그런데도 비싸다고 할 수 있죠. 뭐 그 비싸고 싸고야 각자 개인의 어떤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하지만 제가 1,000만 원 받는다고 해서 1,000만 원을 받고 2,500을 받는다고 해서 2,500을 받으면 그만인 거지. 그게 사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제 동생이나 제 조카나 제 피부치가 아니잖아요. 저는 제 조카는 아직까지 그럴 만한 나이는 아니지만 제 사촌 동생도 저보다 나이가 조금 적은 사촌 동생이 결혼을 못하고 있고 그랬었어요, 그 당시에. 저 중요 안 해요, 그 친구. 그래서 거기 제 이제 고모 아들이니까 고종 사촌 동생이죠. 고모한테도 원망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근데도 잘 안 합니다. 왜냐? 제가 그 친구하고 어렸을 때 잠깐 얼굴 봤지, 제가 그 친구가 뭐하고 어떤 사람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저보고 그거를 그냥 해주라? 돈 안 받고? 저는 안 해요. 그 사람이야 어떻게 또 한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이나 그 고모님이야 저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그 사람하고 결혼하는 여자분은요, 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안 해요,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상담하실 때 하루에 3분, 4분, 많을 때는 하루에 8분씩 상담하시지만요. 그냥 인사도 안 하고 뭐 경비 어떻게 돼요 해도 다 안내해 드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먼저 연락 안 합니다. 지금도 저하고 6년, 7년씩 인연을 맺고 계신 분 계시지만 그분들이 저한테 상담하기 전에는요, 저는 먼저 연락도 안 해요. 바뀐 게 있으면, 중간에 알려드려야 될 게 있으면, 그냥 문자만 보내면 끝입니다. 경비도 제가 미리 다 알려드리잖아요. 업체 경비가 1000만원이고, 거기서 카톡 교제할 때 계약금이 500만원이고, 예? 중도금이 베트남에 와서 매칭되고 나면 한국 가서 300만원 보내시면 되고, 결혼하시기 전에 200만원 보내시면 되고, 그것도 다 이야기 다 해드립니다. 그럼 개인 비용 별도로 있고, 뭐 여기 와서 데이트하는 비용, 결혼식 하는 비용, 별도로 다 쓰셔야 된다고. 예전에는 50세 이상이 되면 추가 비용을 받았었고, 신부님하고 24년 이상 차이가 나면 추가 비용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도 사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아니, 제가 다 미리 말씀 다 드려놓고 받는데 그게 무슨 사기예요? 그럼 일찍 오시든지 신부님이 24년 이상 차이 안 나는 신부님을 선택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물론 그것도 없어요. 경비를 받겠다고 이렇게 받겠습니다 라고 올려놓고, 언제 받겠습니다 라고 올려놓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는 잔금도 비자 나오고 난 다음에 받았어요. 비자 발급되면 그거 보내서 입금 받았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합니다. 비자 신청하기 전이나 결혼식 하러 들어올 때 입금을 받습니다.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유가 있다고. 왜냐? 비자를 받아놔놓고 입금을 안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신부님 사장님 제가 월급날이 며칠인데 신부가 들어오고 나면 월급날에 딱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돈 200만원 안 받았다고 비자 받은 신부를 안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비자를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고. 예전에는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보관했었어요. 그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못해요. 영상 안에서 그렇게 비자를 주지를 않아요. 본인 아니면 안 줘요. 그리고 요즘은 또 비자를 집으로 이렇게 다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가 90% 이상이에요. 여자분이 신청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여자분이 비자를 갖고 있는데 제가 그 여자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막말로 해서 돈 200만원 때문에 그 여자분 한국에 안 내보내주고, 야, 너그 신랑이 이랬다 저랬다. 그것도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몇 번 믿고 해드렸어요. 근데 안 주세요. 그런 분이 생기니까 그럼 비자 신청하게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결과라는 거는 있지를 않아요. 특히 저는 그래요, 성격이.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카톡 교제 비용, 소개팅 여행 이런 게 경비를 먼저 안 받았어요. 들어오시면 받았었어요. 근데 그걸 도둑결혼하는 사람이 생겨요. 더 웃기는 거 뭐냐, 그 도둑결혼 애가 잘못됐어요. 근데 그거 원망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어떤 분처럼, 사장님 제가 상황이 이렇게 안 좋으니 도저히 사장님이 돈을 달라고 하시면 제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지난번에 코로나 때 그런 분 계셨어요. 그냥 그분도 저는 이해는 하는 게, 코로나 때 거의 한 1년 반, 2년 가까이를 생활비를 주셨어요, 그분은.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카톡 보냈어요. 그분 돌아가지고 집에서 결혼식 한다는 걸 제가 알아요. 왜냐면 그 부모를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 편하게 있다가 마음 편하게 가시라고 했어요. 사장님한테는. 왜냐?
그분이 2년 동안 진정성을 보였으니까 그 여자분한테. 그럼 그 여자분도 좋아했고, 그걸 제가 중간에 나서가지고 뭐 이 사람한테 험담하고 저 사람한테 하고 해서 그 사람들의 인생에 스크래치 나봐야 저야 돈 뭐 몇백만 원 덜 받는 것 뿐인데 그 사람들 인생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래서 얘가 두 분 지금도 잘 살고 애기 놓고 잘 살고 계셔요. 근데 조금 섭섭한 건 그 양반이 그러고 나가면서 사장님 뭐 진짜 고맙습니다라는 말씀이라도 하시면 고마웠겠죠. 근데 뭐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럼 전 뭐 그런 거 가지고 그거 하지는 않으니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한테 뭐 이런저런 뭐 사기를 당했네 하시는 분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이 내한테 무슨 사기를 당했는지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 사기라 하는 것 중에 10개 중에 8개는 뭐냐? 비싸다는 거예요. 비싼 게 사기입니까? 또 하나는 10개 중에 하나는 한국에 나가서 신부님하고 뭐 오래 같이 못 살고 뭐 최고로 빠른 게 4일 만에 가출한 신부가 있어요. 그 신랑? 이런 말씀 드리시면 저한테 얘기 못해요. 그냥 술 먹고 화가 나면 그런 말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 저한테 법적으로 뭐 이런 건 못 따져요. 그냥 그 여자분하고 하지 말라고 얘기했었고, 또 하나는 술 때문에 벌어진 일이란 건 그 신랑도 알고 신부도 알고 저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10명이 한국에 나가면 1명 정도는 그런 사고가 생깁니다. 어쩔 수 없죠, 그거는. 그게 신부만의 잘못이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거보다는 신랑의 잘못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두 사람, 저는 그러고 계약서 씁니다. 신부하고 한국에 가서 잘 살고 못 살고는 저하고 상관없다고. 저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왜냐,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일에 제가 제가 책임질 수 없는데 책임을 진다 하면 그거는 뭐 본인들이 보시기에도 사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책임을 못 져요.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어떻게 다 압니까, 그거. 대놓고 얘기해서 그 신부가 베트남에서 남자친구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러면 제가 100% 책임지죠. 저도 이 업을 하면서 가장 좀 답답하고 힘든 점이 뭐냐. 보통 여러분들은 여성분에 대한 검증이나 여성분에 대한 뭐 이런 거는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요, 죄송한데 남성분에 대한 검증이나 남성분이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세요. 만약에 엄밀히 남성분의 잘못이고 여성분의 잘못이고 따지면요, 제가 보면요, 8대2까지는 남자가 잘못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도 어쩔 수 없는 게 우리가 남자분한테 돈을 받았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거지.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성분하고 남성분하고 한국에 나가셔가지고 남성분이 이제 뭐 처음에는 여성분이 이제 뭐 자기한테 뭐 하여튼 좀 사이가 안 좋았겠죠. 뭐 그런 거까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데 결국은 회사에서 설득을 하다가 그 집에까지 제가 갔었어요. 그 부모님까지 만났었어요. 근데 그 여성분이 저한테 칼하고 손목에 자해한 흔적을 사진으로 보내시더라고요. 두 번 다시 엄마 아빠 찾아가면은 자기는 죽어버리겠다고. 제가 그대로 그 남성분한테 보내드렸어요. 더 이상 우리는 두 분 사이에 일에 끼어들 수 없다. 두 분에서 어떻게 하시든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제가 회사에서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죄송하다고. 그러고 나서는 그 남자분도 여자분도 저희 회사하고 연락을 안 해요. 뭐 어떻게 잘 해결했는지 안 된지 모르겠지만 제가 돈 몇 푼 벌려고 한 사람의 인생을 끝장낼 수는 없잖아요. 오늘 제가 그 아침에 저한테 그런 쌍욕을 박은 대부놈이더라고요. 참 더럽게 생겼더라고, 생긴 거. 내가 그놈 페이스북 다 찾아놓고 다 했어요. 전화하니까 전화도 못 받아요. 통화하니까 여보세요 그러니까 5초 만에 끊더라고. 대답도 못하는 놈. 내가 원래 키보드 뒤에 쏘는 놈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도 제가 그렇게 하는 거는 못 모르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그 사람이 내한테 뭐 대단한, 내가 그 사람한테 대단한 사기나 치고 무슨 일을 당해서 그러죠.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처음 보는 사람. 처음 보면서 자기가 진행이나 경비가 어떻게 되냐고 묻길래 진행은 이렇게 하고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고 경비는 얼마 들고 어떻게 주셔야 되고 프로필은 이렇습니다 하고 보내야 되는 그것밖에 없어요. 저는 카톡 차단 안 합니다. 아니 그놈이 그러고 있다가 얼마 뭐 있다가 다른 데 가서 또 헛소리 뭐 퍼뜨릴지도 모르죠. 그럼 그대로 올려드리면 돼요. 나이 저하고 동갑이니까 이제 60 다 됐겠죠, 그 양반. 그 양반도 그랬어요. 벌써 한 7, 8년 지났네요. 아가씨 만나게 해줘서 고맙다고 어쨌다고 막 그러더니만 딱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아가씨한테 그 회사는 비싸다. 그때는 비쌌죠. 왜냐, 그때는 업체 비용이 한 2,500만원 될 때였으니까. 다른 회사보다 많이 비싸다. 한 1,000만원 비쌌죠. 비싸다. 그러니까 기숙사를 나와가지고 네가 다른 데를 가라. 그러면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걸 문자를 뭐 팝하고를 썼는지 쭉 보내왔더라고요. 그 아가씨 그대로 문자 저한테 보내주고 회사에 상담해가지고 저는 이런 남자들 도저히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 회사하고의 계약도 이렇게 하는데 내가 뭘 믿고 이 사람한테 가가 인생을 맡겨. 똑똑한 여자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남자한테 그대로 그걸 보내드렸죠.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할 말 없죠, 뭐. 돈 몇 푼 아끼려다가 사람 쭈구리 대고 그렇게 되는. 왜 그렇게 하냐고. 돈이 차라리 없으면 처음부터 안 하시면 되잖아요. 그 양반은 그때도 카톡 교제하고 뭐 생활비하고 보내가 내가 봐서도 아무리 못 써도 아마 한 8, 900, 1000만원 정도 썼을 거예요. 그때 생활비도 한 몇 달 보냈는가? 그랬으니까요. 자세한 거야 모르겠는데. 자기가 그때 50대 중반으로는 만날 수 있는 최선의 여자분을 만나신 거예요, 그 여자. 또 남자분도 좋아하셨고. 저는 태생적으로 꼰대입니다. 뭐 그놈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주소를 깔아. 뭐 칼 들고 오겠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저한테 뭐 야구자를 보내니, 뭐 여기 베트남, 여기 뭐 꽁안을 아니, 뭐 베트남 여기 깡패들을 보내니, 어쩌니,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좀 그래요. 오실 때 전화하시라고. 제가 어디서 뭐 하는지는 페이스북 보시면 다 나와요. 예의를 갖춰서 했어야 저도 예의를 갖춰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도 가끔 있지만 거의 대부분 저보다 조카뻘이거나 한참 아래 동생뻘이잖아요. 예의를 갖춰서 하시면 저도 예의를 갖춰서
상대해드립니다. 자, 여기까지였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중매를 하고 소기업을 해서 돈을 그렇게 뭐 과하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과하다는 거겠죠. 과하게 받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 뭐 과하다 아니다에, 뭐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이거는 어차피 경쟁 사회잖아요. 어떤 분은 저는 업체 비용을 1000만원 받지만은 업체 비용을 3,500, 4,000만원 받는 회사도 있습니다. 한국에 이제 등록증을 갖춰놓고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근데 그 회사하고 한다고 해서 사고 안 납니까? 아니에요. 그 회사에도 똑같이 사고는 납니다. 근데 저는 왜 그렇게 받냐? 저 등록증이 없으니까 싸게 받고, 등록증이 없으니까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다 받는 거예요. 제가 등록증이 없으면 직원보다 더 받고, 출발하시기 전에 최소한 뭐 한 800만원, 900만원 받겠죠. 그리고 여기 와서 여자분 만나시고 나시면 바로 가면, 한국에 가시면 잔금까지 다 입금하라고 하겠죠.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십니다. 여자분이 입국하고 나서 돈을 주면 안 된다고. 여자분이 입국하시고 나서 돈을 줄 수 있다는 어떤 확실한 장치를 하시면 가능합니다. 근데 여자분이 한국에 들어가서 돈 줄 사람은요, 제가 봐서는 10명 중에 한 분도 안 돼요. 저는 제가 만약에 돈을 다 받고 일을 못하고 여자분이 입국을 못하면,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얘기로 뭐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는 거고, 인터넷에 올리셔도 되는 거고, 저한테 이렇게 방송할 때 댓글을 다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돈을 안 주시면 제가 그 돈을 뭐 받으러 다닙니까, 한국에? 어떠한 이런 방식으로 뭐 저를 못 믿으시면, 아니면 뭐 믿을만한 뭐 신랑한테, 옛날에 그런 회사도 있긴 있었어요. 뭐 믿을만한 이제 회사한테 돈을 맡겨놓고 이제 신부가 입국하고 나면 제가 그 사장님한테 이제 돈을 받아가는 이제 그런 형식으로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왜 돈을 받냐고 그러셨죠? 간단합니다. 여자분 때문에 받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돈을 줄 수 없을 정도의 남자분이시면, 여자분을 데리고 가시면 그 여자분이 고생할 건 불보듯 뻔하잖아요. 제가 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웃기는 얘기지만요, 1000만원을 받고 하는 회사하고요, 4천만원, 5천만원을 받고 하는 회사가 있으면요, 어디가 더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아요? 1000만원 받고 하는 회사가 사고가 훨씬 많습니다. 북쪽에 그런 회사 있다고 말씀드렸죠. 박리담이라고. 지금은 이제 1000만원도 아니면 거기도 한 업체 비용이 한 1200 얼마 되더라고. 예전에는 그 회사가 한 780, 뭐 900만원 이렇게 받았었거든요. 제가 2500 받을 때. 우리 회사보다 사고율이 4배, 5배 높아요. 왜냐? 그 정도의 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이 그 회사를 가고, 4천만원, 5천만원 주는 그런 회사는요, 그런 신랑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미안한데, 국제결혼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력이거든요. 그 경제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 그 회사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경제력은 돼야 된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저한테 아끼는 돈을 안 쓰시라는 게 아니라 저한테 주시는 돈 아껴서 신부한테 쓰시라는 거예요. 저희 회사도 업체 비용이 1000만원이지만 결혼비용, 개인비용 뭐 다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적게 들으면 2000에서 많이 들으면 3000까지도 든다고. 3000만원, 4000만원 드는 회사는요, 결혼비용 뭐, 결혼비용 안 들어가요. 그거 다 하면요, 5000 이상 들어가야 돼요. 저희 회사보다 한 2000만원 넘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런 회사들은요, 말씀드렸죠. 78년생 이상은 초원 상담 안 받아요.
좋은 상담을 아예 못해요. 왜냐? 한국에 들어와서 사고가 40 후반, 50대 중후반, 여기가 사고율이 30대보다는 몇 배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아시고, 욕을 하시든 뭘 하시든, 그거는 하시면 되고, 내 예의는 지켜주세요. 욕을 하셔도. 그러면 저도 예의를 지킵니다.